매주 월요일 절대전략 함께하는 분이죠.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오늘장 한마디가 2,900선 붕괴였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2,800선도 붕괴가 됐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오늘장 한마디 사실은 지난주에 2,900 붕괴라고 드렸었는데 오늘은 2,800선 붕괴로 정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일주일 지날 때마다 레벨대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장 한마디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주세요. 네, 사실은 설마 했습니다. 2,800까지 좀 깨질 줄은 몰랐는데요. 장이 좋지 않다고는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좋지 않게 보기는 했었지만 2,800 붕괴까지 갈까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요. 이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가 사실은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규모가 4,352억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이 매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기관의 매수가 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시장가 매도한다 그랬죠. 좀 아래로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좀 빨리 팔기 위한 그런 매도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외국인의 매도를 막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관의 외국인의 매도의 성격도 그렇고요. 규모도 그렇고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코스피 시장이 좀 버텨내지 못했고요. 분명히 2,800선 아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있지만 시장은 그만큼 좀 좋지 않은 분위기인 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체크포인트로 압축해 주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사실은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기관의 매도를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의 매도를 다시 걱정해야 될 시기가 좀 온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 1월 14일 매도를 했고요. 17일도 매도했습니다. 18일과 19일 매수를 했지만 규모가 100억대와 300억대로 굉장히 작았고요. 최근 3거래일은 합쳐서 한 9천억 정도 매도할 정도로 매도 규모가 상당히 좀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과 연관지어 봤을 때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죠. 미국 시장 하락이 지난주 국내 시장 하락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의 분위기 좋지 않았었고 기술주라든지 테크 기업들 하락이 상당히 깊었는데요. 이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도 사실은 외국인의 매도가 좀 거세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하락도 지속적으로 좀 금일 장중 내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미국 시장의 하락이 국내 시장 외국인의 매도를 불러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에서 테크 기업들이 하락이 깊었죠.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라든지 비트코인으로 인한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술 기업들의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좀 거셌었는데 국내 시장도 코스피도 그런 종목들이 있지만 코스닥에 그런 종목들이 훨씬 많이 있었죠. 이런 영향들을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코스닥 시장에는 게임주들이 그런 영향들 직접적으로 좀 받았었고 금일 같은 경우 국내 시장은 에코프로도 사실은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기업인데 이 두 종목이 다 하락이 깊었습니다. 이 에코프로의 사태까지 좀 화재 사태까지 겹치면서 하락폭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하락은 깊어졌는데요. 거래대금은 굉장히 좀 작게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의 코스피가 9조 2천억. 10조가 채 되지 않는 모습이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10조를 간신히 넘거나 10조가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을 좀 관망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럴 때는 매수하는 자금 부족한데 매도를 하게 되면 하락폭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적을 때는 상승도 빨리 되고요. 하락도 빨리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거래대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외국인이 좀 가열차게 팔았고 개인들도 일부 좀 손절 물량들도 나오는 부분들까지 있으면서 이 투매가 지속이 되었고 이런 투매가 시장의 하락,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하락을 가져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월요일 지난 거고 이번 주에는 일정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주목하고 계신 증시 일정들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사실은 이런 사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월 25일에서 26일 FOMC도 있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존슨앤존슨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벅스가 예정이 되어 있고 26일에는 애플과 테슬라, 인텔, 보잉 이 주요 테크 기업들 지금 사실은 미국 증시의 하락을 유발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테크 기업들의 하락이었는데요. 이 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굉장히 좀 좋게 발표한다. 그러면 이 하락은 멈추면서 뭐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면서 반등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5일에서 26일 미국 FOMC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FOMC가 상당히 보수적인 발언들이 최근 FOMC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FOMC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FOMC도 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일은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FOMC에 가장 눈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이 FOMC라든지 최근에 이런 이 추세적인 하락 이런 부분들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지금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실적. 이 실적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보시면서 이 지금 뭐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뭐 충분히 좀 열어놔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 하락은 멈추면서 좀 반등을 할 거고요. 실적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조금은 열어놓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정에서도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의 체크 포인트가 이 실적인 건가요? 네, 사실은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훨씬 좀 높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분위기가 뭐 오늘만 보면 분위기가 분명히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수급도 좋지 않고요. FOMC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포인트,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2,800, 그 실적만 좋게 나온다라면 2,800은 뭐 금방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내일하고 모레 수급이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큰 금액을 매수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지만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매도한다라면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하방으로 좀 더 열어두시고요.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컨센서스가 나오는 종목들도 좀 유심 있게 보시면서 컨센서스가 좋으면 막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못합니다. 지금 상승을 못하는 대신 하락은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 실적 컨센서스 발표가 나는 이런 종목들까지도 유심 있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우선은 FOMC까지 이 미국 시장으로 국내 시간으로 수요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이 올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 목요일이 왔을 때는 실적도 발표가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FOMC도 끝나갑니다. 이때는 반등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 정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목요일 정도부터는 실적 호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FOMC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증시 기준으로는 목요일 오전에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 보시고 주 후반에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확실히 어수선하니까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시장이 이렇게 좀 휘청거리더라도 실제로 영업을 잘 펼쳐서 수익이 나는 기업은 이럴 때는 오히려 사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많이 좀 힘드셨을 텐데요. 남은 시간은 시장 걱정은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또 내일장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고민은 또 개별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그 부분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그 밖에도 도움되는 컨텐츠들 많이 있으니까 실시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등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